네, 이제 이번에는 챕터 3, 저희가 아마 미션 1로 저희가 이제 영화 사이트를 이제 뭔가 유지 이펙트를 이제 처음 배워가지고 데이터를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제 약간의 조금 뭐 그라데이션을 곁들인 이제 UI를 조금 만들어 보았는데요. 또 이제 미션 2에서는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뭔가 데이터를 불러올 때 예를 들어서 뭔가 데이터를 받아오는 용량이 크면은 뭐 로딩 스피너를 보여준다든지 뭐 스켈레톤 UI 이제 뭔가 유튜브 로딩 할 때 약간 같은 크기의 뭔가 깜빡깜빡하는 그런 뭐 컴포넌트들이 있죠. 뭐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뭔가 요청 URL이 잘못됐거나 뭔가 타임아웃이 일어났을 때 이제 뭔가 에러 문구를 보여준다던가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뭔가 로딩 에러 처리를 조금 같이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유지 이펙트를 활용할 때 뭔가 처음에 이제 마운트 될 때 유지 이펙트가 실행되는 거는 맞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받아오고 뭔가 디펜던시들 이제 디펜던시 부분이 의존성 배열 부분이 뭔가 변경이 되면은 유지 이펙트가 리렌더링이 될 때 다시 동작을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해봤는데 이거를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예제가 뭘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TMDB에서 카테고리 같은 데이터를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저희가 뭔가 이제 쿼리 파라미터로 뭔가 페이지들의 값을 전달을 해주면은 1에 대하면은 1페이지에 관한 정보, 2에 대하면은 2페이지에 관한 정보 이런 식으로 제가 아마 미션 1 막바지쯤에 쿼리 파라미터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조금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일단은 한번 더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디펜던시도 활용하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면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개념이죠. 리액트 라우터 돔 어떻게 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습 강의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전에 이 챕터 3 영화를 한번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항상 다음날에 미리미리 전날에 조금 준비하는 편이긴 한데 이번 강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개인 일정상으로 조금 아마 라이브 코딩 형식으로 이번에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아마 최대한 조금 에러 없이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뭔가 에러가 있다면은 한번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전에 저희가 어떤 거를 만들었는지 한번 저도 조금 기억 삼아서 되돌려 봐야 하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FTSX에 저희가 무비 페이지 같은 거를 조금 불러왔어요. 자, 그리고 어떤 거를 했냐? 자, 무비 페이지를 가면은 자, 저희가 환경 변수들 이렇게 가져올 수 있었는데 이제 비트 같은 경우는 항상 앞에 접두사로 import meta.env를 통해서 불러오긴 하지만 환경 변수를 선언할 때 접두사 비트를 항상 앞에다 붙여줘야 한다. 아마 예전 방식인 create react app 이 방식 CRA 방식 같은 경우는 아마 process.env였나요? 그리고 아마 앞에 이름은 react가 붙었거나 아니면 상관이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받아올 때 타입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어떠한 구조에 맞춰서 데이터가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타입을 명시를 해줘야 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유저 스테이트 안에 이제 무비 같은 값들을 넣어주니까 그거에 대한 타입을 명시를 해줬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요청하는 시점에 대한 이 무비 리스폰스를 선언을 해줬는데 자, 실제로는 영화 데이터는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API 호출을 받을 때는 이 페이지라던가 뭐 토탈 페이지스라던가 토탈 레줄츠 이런 거에 대한 뭔가 정보들을 받아오니까 그거에 대한 엑시오스가 리스폰스 성공했을 때에 대한 요청 처리를 제대로 해준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트, env 이렇게 해가지고 공식 문서 상에서 환경 변수 같은 경우도 이제 타입 세이프티하게 지금은 저희가 하나여서 기억할 수 있지만 뭔가 환경 변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비트 이런 환경 변수들을 이렇게 타입 세이프티하게 받아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본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카드 컴포넌트 이런 거를 조금 만들었던 거 조금 아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아마 뭔가 호버라는 지시자를 통해서 처리는 해줄 수 있지만
저희가 조금 이제 온클릭 말고도 새로운 거를 조금 해보기 위해 아마 온마우스 엔터랑 온마우스 리브 이거를 활용해서 만들어 봤어요. 자, 여러분들은 뭐 이거 허버일 때 뭐 디스플레이 뭐 넌 뭐 이런 거 뭔가 처리를 해주면서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자바스크립트 없어도 CSS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챕터 3 미션 1을 같이 아마 진행을 했고, 이 부분도 아마 제가 강의 영상으로 남겨드렸을 텐데 그거를 바탕으로 한 거고, 이제 저희가 조금 새로운 처리를 해볼 건데요. 자, 일단은 처음부터 어떤 거를 할 거냐면, 자,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주려고 해요. 자, 여기는 지금 우리가 무조건 영화를 성공적으로 받아온다 라는 케이스에 대한 처리만 저희가 해주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해줄 거냐 라고 조금 물어볼 수 있는데, 한번 옆에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실행을 시켜보고, 여기서 저희는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고, 자,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터넷이 빠른 축에 속하죠. 근데 뭔가 개도국,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나 아니면은 뭔가 데이터가 잘 통하지 않는 곳,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받아오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리액트 같은 경우는 애초에 동작 방식이 무슨 뭐 레이지나 이런 거를 리액트 레이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은 모든 자바스크립트 번들 파일을 다 다운받아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 보여주는 정보 외에도 다른 정보들을 싹 다 받아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화면에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아마 First Content Paintful, 그래서 FCP가 좀 상당히 느린 축에 속한다.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 나온 게 Next.js 방식인데, 물론 레이지 컴포넌트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FCP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자, 일단은 로딩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 제가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로딩 처리도 상당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로딩 처리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여기서 영화를 성공적으로 받았을 때 받아오는 데이터도 있지만, 자, 첫 번째는 어떤 거를 만들 거냐면 로딩 상태를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const is pending이랑 set is pending을 하나 만들 거고요. 그리고 use state, 자, 처음에 로딩 상태는 항상 false인 게 좋겠죠. 그리고 에러 상태에 대한 것도 할 거예요. 자, const is error냐, set is error냐. 그래서 use state 에러도 처음에는 false인 상태로 받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요. 자, 여기 콘솔 로그는 지워볼게요. 자, 이 경우는 무조건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가져왔을 때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는 try 문으로 감싸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를 try로 감싸주면 될 것 같아요. try로 감싸주고, 그리고 실패했을 경우는 캐치해서 잡아줄게요. 그래서 여기서 캐치에 에러까지 받아올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 여기 set is 에러에는 말 그대로 is가 들어갔죠. 에러냐 아니냐, 에러에 대한 뭔가 메시지나 이런 걸 갖고 오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에러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알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 에러 메시지나 에러에 관한 객체는 받아오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얘는 좀 지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etch movies까지 저희가 지금 잘 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까지 일단은 저희가 조금 잘 받아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조금 잘못됐네요. 자, 다시 한번 정정하고 해볼게요. 자, fetch movies인데 여기가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호출하는 코드죠. 여기까지가. 그럼 여기가 이제 try 문으로 감싸줘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이 catch, 이렇게 한번 감싸줄게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항상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이 fetch movies를 시작하는 시점에는 로딩 상태가 데이터를 호출하는 중이니까 이때는 항상 set is pending이 true인 상태겠죠. 자, 그리고 저희가 여기까지 갔을 때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호출을 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를 담았죠. 그럼 여기서 set is pending을 false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catch error인 같은 경우는, 자, set is error를 true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set is pending을 false인 상태로 해주면 되는데, 자, 지금 보면은 얘랑 얘는 항상 일어나는 애죠.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를 받아와도 로딩 상태는 false로 하고, 여기는 항상 로딩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에러가 잡혀도 항상 false로 하고, 이런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자, 모든 구문에 이 공통으로 해야 하는 사항들은 finally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에 넣어주시고 얘는 그냥 다 지워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로딩과 에러에 대한 처리를 다 처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약간의 해키한 로딩 스피너를 조금 하나 만들어 볼게요. 사실 해키하진 않죠. 뭐 너무 당연한 거여가지고 로딩 스피너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자, 한번 export const 로딩 스피너 한번 만들어 줄 거고요. return div 로딩 스피너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줄 거고, 얘를 조금 띄어가면서 만들어 볼게요. 저도 라이브 코딩이기 때문에 직접 실행해 보면서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자, 무비 페이지랑 무비 카드, 자, 무비 페이지 가셔서, 자, 여기서, 자, if is pending인 경우에 return이고요. 여기서 로딩 스피너를 보여줄 거예요. 자, 보여주는 건 맞는데 지금 펜딩 상태가 아니죠. 당연히 데이터를 다 받아왔으니까. 그래서 좀 UI를 보기 위해서 강제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펜딩할 때 이게 보이고, 여기서 리턴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아래 거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영화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일단은 UI를 한번 짜볼게요. 자, 애니메이션을 조금 줄 건데, 일단은 클래스 네임을 줄 거고요. 자, with랑 height을 줄 건데, with랑 height이 같으면은 얘는 테일윈드로, 사이즈는 12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주고 애니메이트 스핀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예쁘게 돌죠. 그리고 라운디드 풀 하면은 완전 원이 되겠죠. 그리고 보더도 조금 줘볼게요. 그 다음에 원이 딱 나왔고, 보더 T에 트랜스페런트 위에만 조금 줄여줄게요. 위에만 만약에 없애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동작하겠죠. 위에만 없어지고. 이러면 사실 로딩 스피너 거의 다 만들었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보더는, 자, 누가 이 색깔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써달라고 했기 때문에, 자, BAD B1, 자, B, E, D, A, B1 이렇게 하면은 연두색, 뭐 예쁘죠? 예쁜 색깔 나오고, 그리고 물론 상관은 없는데 저는 뭔가 테스트 코드 짤 때나 이럴 때 에리아 라벨이라든지 에리아 롤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롤을 조금 여기서 스테이터스 이렇게 줄게요. 얘는 로딩 스피너니까 뭔가 상태에 관한 애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참고로 조금 알려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뭔가 시각장애인이거나 진짜로 스크린 리더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그런 분들까지 고려해주면 상당히 좋겠죠. 음성으로 인식되게. 그런 분들은 이거를 보고 로딩 스피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로딩 스피너다 라는 걸 조금 알려주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 안에 저희가 글씨를 넣을 거예요. 로딩 중 이렇게 넣을 거고, 자, 그러면은 로딩 중 텍스트가 돌겠죠. 근데 얘는 텍스트가 돌면 이상하잖아요. 안 보여야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클래스 네임에 스크린 리더 올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크린 리더 올니 이렇게 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스크린 리더 처리를 조금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조금 할 수 있고, 그럼 저희가 로딩 스피너는 다 만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로딩 스피너는 좀 상당히 잘 만들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로딩 스피너는 잘 만들었고, 얘는 일단은 조금 한번 잠깐 지워볼게요. 그리고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저희가 일단 한번 하나씩 조금 더 확인을 해볼까요? 자, if is error일 때 return div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에러를 보여주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살짝만 꾸며볼게요. 자, 얘를 저는 그냥 스팬 태그 하나 주고요. 이렇게 스팬 태그 하나 주어가지고, 자, 클래스 네임을 텍스트 레드 한 500 정도 이렇게 주고, 폰트 to 엑셀 이 정도로 조금 줄게요. 텍스트 to 엑셀인가요? 자, 이렇게 준 다음에, 자, 에러인 경우에는 이렇게 에러가 발생했다 뜰 수 있게 한번 처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처리를 조금 해줄까 제가 조금 고민 중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로딩이랑 에러 처리는 조금 다 했는데, 여기 디펜던시를 조금 활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페이지를 조금 동적으로 받아가지고 페이지네이션을 조금 해주는 작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한번 그냥 간략하게 만들어 볼게요. 페이지 처리. 자, const 페이지 set 페이지는 use state 1 이렇게 조금 넣어주시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페이지가 들어가겠죠. 동적으로 받을 수 있게 페이지 처리를 해주고, 자, 이렇게 처리를 해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다 이제 저희가 조금 페이지네이션을 하는 것들을 만들어줘야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부모 태그를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페이지네이션을 관리하는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고 싶긴 한데 여러분들은 이거 컴포넌트 분리를 해보세요. 근데 이제 저희는 컴포넌트 분리는 할 줄 아니까 저는 여기다 인라인으로 일단 처리를 해볼게요. 여기다 저는 버튼을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온클릭을 만들 거고, 자, set 페이지는 이전 상태 값에서 마이너스 1을 한 값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뒤로 가는 애니까 저는 이렇게 적으면은 태그로 인식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럼 이제 뒤로 가기 페이지가 되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버튼을 하나 더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버튼을 일단은 여기다 저는 어떤 거를 조금 하나 만들어 줄 거냐면 현재 페이지 또 좀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스팬 태그 하나 주고요. 여기다 저는 페이지고 몇 페이지인지, 그럼 지금은 마이너스 2페이지라 나오는데 사실상 이게 마이너스 페이지는 가면 안 되죠. 왜 가면 안 되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점은 아는데, 자, 0페이지면은 야 매튜 너가 이게 페이지가 달라지면은 여기 데이터가 바뀐다며. 그리고 우리는 전 미션에서 테스트 해봤는데 왜 동작 안 해? 하면은 자, 페이지가 바뀔 때마다 얘를 재실행 시켜줘야죠. 그러면은 이 디펜던시에 저희가 페이지를 넘겨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새로 고침해보고, 자, 0페이지 가면은 에러가 발생하죠. 왜 그럴까요? 0페이지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TMDB에서는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냐? 이런 에러 처리는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가 일단은 유저는 사실은 0페이지에 데이터가 있는지 물론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1페이지도 접근할 수 있고 마이너스 2페이지도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버튼을 1페이지 이하일 때는 동작을 안 시키는 게 사실은 제일 깔끔하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줄 수 있냐? 일단 가장 간단한 거는 이 버튼에 디세이블드 속성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페이지가 1일 때는 이 버튼이 동작하지 않게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동작을 안 하죠.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반대죠. 근데 이제 TMDB는 이게 몇 페이지까지 있는지 저희가 아마 모를 거기 때문에 얘는 일단은 풀러줄게요. 아마 페이지가 그래도 되게 많아요. 아마 실제로 다른 백엔드랑 통신할 때는 이제 몇 페이지까지 있는지 뭔가 그런 정보들을 받아가지고 처리해줘도 나쁘지 않겠죠.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이러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도 잘 받아와서 다른 데이터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여기 UI가 조금 안 예쁘니까 살짝만 꾸며줄게요. 자, 클래스 네임 하나 줄 거고요. 플렉스 아이템즈 센터를 한번 줄게요. 그 다음에 자, 저스티파이 센터도 조금 줄 거고요. 가운데로 갔죠. 갭 살짝만 띄워주면은 좀 페이지 이렇게 띄워진 것 같고, 마진으로 살짝 위에만 띄워줄게요. 자, 이렇게 띄워주고 버튼도 조금만 꾸며줄게요. 이것도 제가 색깔을 조금 추천받아가지고 이 색깔을 좀 넣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텍스트는 좀 화이트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px6, py3, rounded, LG 이렇게 좀 주고, 그 다음에 섀도우 MD 좀 웃기게 생기는데 UI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일단은 기능 위주로 조금 할 거니까. 그래서 샵 BEDAB1 이것도 추천받은 색상이고요. 그리고 트랜지션도 살짝 그냥 애니메이션 좀만 줘볼게요. 그리고 듀레이션 한 200 정도 주고, 자, 디세이블드, 그러니까 1페이지일 때 우리가 얘를 동작 안 하게 했잖아요. 그때 좀 UI가 좀 바뀌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레이 300 이 정도 처리해주고, 자, 디세이블드 커서 not allow,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버튼 같은 경우는 자, 커서에 포인터를 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눌릴 수 있는 버튼이다 라는 걸 알려줄 텐데, 자, 1페이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디세이블드 되면서 색깔도 바뀌었죠. 눌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커서 표시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거에 대한 처리를 디세이블드 커서 not allowed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좋아졌죠. 자,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이 버튼에도 좀 달아줄게요. 이 버튼에도 좀 달아주고 해줄게.
여기 좀 지워주면 될 것 같네요. 디세이블드는 저희가 쓰지 않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주고 여기는 커서 포인터는 줄게요. 자, 이렇게 주면은 자, 이제 좀 잘 동작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처리를 해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 해주면 좋은 거는, 자, 이 페이지를 바뀔 때 로딩들 있죠. 이렇게 조금 페이지가 인터넷 속도가 조금 느리다 하면은 로딩 스피너나 이런 게 조금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로딩 스피너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 이 부분,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저희가 여기다 이제 펜딩을 썼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요. 자, 아이고. 이렇게 해서 로딩 스피너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문제점은,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버튼 자체도 사실은 다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랑 상관 있는 부분은 이 아랫부분이잖아요. 이 UI는 그대로 보여주면 되잖아요. 물론 이 부분을 나중에 조금 딥하게 들어가면은 뭐 서스펜스나 이런 거를 활용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다 펜딩을 걸면은 아랫 UI가 다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UI를 물론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뭐 여기다 이렇게 보여주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면은 월추 되겠죠. 정렬만 잡아주면 되겠죠. 이런 방법도 있지만 어쨌든 이러면 코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그러면은 조금 분기 처리를 할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자, 이즈 펜딩 상태일 때는 여기서 저희가 div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로딩 스피너를 한번 보여줘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닐 때는 이렇게 보여주는데 얘가 좀 가운데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 가운데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처리를 해주려면은 일단은 플렉스랑 아이템즈 센터에 저스티파이 센터 하면은 정 가운데에 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div 태그가 요소가 차지하는 높이가 딱 본인의 높이만큼이기 때문에 얘의 높이를 전체 이렇게 쫙 해줘야지 얘가 딱 이 정 가운데로 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일단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hdvh 이렇게 해가지고 정 가운데로 갈 수 있게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펜딩 상태일 경우에는 펜딩 상태가 아닐 경우에는 이제 얘를 보여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은 이제 페이지 넘길 때 이렇게 로딩 스피너 처리하면서 그래도 얼추 좀 잘 보이는 거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이 안 남아있는데 이거는 여기에 걸려서 그렇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제 로딩 스피너 잘 돌고 있죠. 이렇게 잘 돌고 있는 거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딩 스피너 잘 도는 거 확인을 했고요. 물론 얘 같은 경우도 사막 연산조로 써도 돼요. 자, 이즈 펜딩일 경우에는 이거 보여주면 되죠. 이거 보여주고 그리고 그거 아닐 경우에는 이 아래 거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보여줘도 사실은 동일한 코드예요. 이렇게 주석 처리해도 동일한 코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좀 코드가 여기 안에 내용이 바디 부분이 좀 길어지면은 가독성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나눠서 써주는 편이긴 한데 이거는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 근데 동일하게 동작을 한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가독성이 좋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일단은 여기까지 하면 좀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뭔가 요청을 많이 가면은 이 중복 요청에 대한 것도 사실은 어볼트 컨트롤러 이런 걸로 좀 막아야 하는데 이 부분까지 가면은 조금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이 어볼트 컨트롤러 같은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아시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이 유튜브 제 거 들어가시면은 그래도 좀 볼만한 게 좀 몇 개씩은 있거든요. 사실은 다 볼만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아마 이 네스트.js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 부분이고 이것 빼고는 아마 다 보실만 한데 여기에 제가 이 같이 배우는 리액트 3편에 어볼트 컨트롤러에 대해서 조금 알려줘 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뭐 유즈래프를 활용해서 어볼트 컨트롤러를 뭐 처음에 어볼트 했다가 이제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뭔가 시그널을 넘겨가지고 동일 요청에 대한 뭔가
처리를 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얘를 조금 활용하셔서 얘를 조금 범용적으로 처리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일단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추가로 조금 해볼 거는 아까 제가 React Router DOM 한번 해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React Router DOM 한번 같이 설치를 해볼 건데, 일단은 여기서 지금 잠깐 렉이 먹은 것 같은데, 다시 터미널을 켜고, 자, 한번 pnpm install react router DOM 이렇게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자, react router DOM을 설치를 하면은, 자, 저 같은 경우는 이 FTSX 가셔가지고, 이전에는 저희가 무비 페이지만 보여줬다면은 이제 무비 페이지 말고도 이 영화의 상세 페이지라던가 영화의 카테고리 페이지라던가 이런 거를 조금 보여주려고 해요. 자, 그거를 그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지만 이 퍼퓰러 말고도 사실은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뭐 now playing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now playing 하면은 now playing에 관한 정보가 나오고, 뭐 upcoming도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upcoming이 이렇게였나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 업커밍에 대한 것도 나오고, 여기도 뭔가 동적으로 받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처리도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React Router DOM 한번 같이 해볼 건데,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알고 있는 방식이 브라우저 라우터 방식인데, 이게 아마 V5 버전 때 나온 거고, 이제 V6 버전에는 Create Browser Router라고 이제 경로에 대한 객체를 만들고 뭔가 속성들을 지정해주는 방식이 있는데, V6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은 React Router DOM이 V7 버전인데, 얘가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 Next.js로 많이 알고 있지만, 리믹스라는 것도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좀 잘 지원해주는 애거든요. 아마 챗GPT가 원래 넥스트였다 리믹스로 옮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 리믹스에서 이제 V7, 이 리액트 라우터 돔을 조금 더 잘 호환할 수 있게 만든 방식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는데, 일단은 이 부분이 리액트랑 완전히 호환 가능한지는 아직은 제가 테스트를 해보지 못해서, 자, 일단은 V6 기준으로 Create Browser Router 기준으로 일단은 한번 강의를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떻게 하냐, 자, 우리가 Create Browser Router 돔을 쓴다 했으니까, 자, Create Browser Router 이거를 쓸 거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만드냐, 일단 라우터를 만들어요. 라우터를 만드시고, 자, Create Browser Router 하나 만들어 주시고, 얘는 일단은 배열로 여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객체를 여서서, 자, 처음 홈 경로일 때 어떤 거를 보여줄 거니 하면은, 무비 페이지를 보여줄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홈페이지를 좀 보여줘 볼게요. 홈페이지.tsx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const 홈페이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는 뭐 없이 그냥 홈페이지만 이렇게 보여줘 볼게요. 자, 엘리먼트 같은 경우는 어떤 페이지를 보여줄지 홈페이지를 조금 연결을 해 주시고, 일단은 이렇게 조금 연결을 해 준 다음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무비 페이지로 호출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이 아니라 라우터 프로바이더에 저희가 라우터를 전달해 주면 되는데, 그 라우터는 위에서 선언한 이 라우터예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무비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홈 경로, 지금 슬래시 홈 경로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만 보인다. 그래서 여기다 제가 매튜, 오타니, 뭐 조타이 이런 거 적으면은, 자,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가 보인다는 걸 알 수 있다 라고 조금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제가 뭔가 경로를, 없는 경로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not found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얘도 조금 예쁘게 꾸며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만드냐, 자, 페이지에 저희가 not found 페이지를 하나 조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export default function not found 페이지 이거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return div not found 이렇게 하나, 그냥 못 찾겠다 꾀꼬리 뭐 이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 여기서 error element라는 게 있습니다. error element 한 다음에 not found 페이지 이렇게 한번 처리를 해주시면은,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이제 못 찾겠다 꾀꼬리 이런 페이지가 나오고요. 없는 라우팅에 대해서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조금 어떤 처리를 해줄 거냐,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제가 조금 목표하는 경로는 어떤 거냐면, 자, 무비에 저희가 업코밍이 이런 거가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비에 퍼퓰러도 올 수 있고요. 무비에 나우 플레잉도 올 수 있고, 무비에 탑레이티드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에 해당하는 영화들이 뭔지 또 조금 알고 싶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무비에 뭐 무비 아이디에 해당하는 걸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렇게 일단은 크게 5개의 페이지를 만든다라는 걸 조금 알면 되고 원래는 얘를 조금 따로따로 만들고 얘를 뭔가 다이나믹 라우팅으로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은 조금 강의를 좀 여러 개 알려드리고 싶은 편이상 저는 여기에 이제 카테고리,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카테고리는 이거에 대한 카테고리죠. 얘네들을 이제 동적으로 받아 넣고 그 뒤에 무비 아이디로 영화를 찾는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게요. 경로는 이것보다는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이렇게 4개를 만드는 것보다는 얘네들은 저는 쿼리 파라미터로 받는 걸 조금 더 추천을 해요. 그래서 무비에 뭐 카테고리는 업커밍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받고 만약에 아이디가 필요하다 하면은 뭐 무비에 1, 2, 3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를 저는 조금 더 무비스가 조금 더 맞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를 저는 조금 더 선호합니다. 근데 URL에 이런 거는 개발하기 편하게 나중에 유저 파람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잘 갖고 올 수 있게 그거에 대한 편의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저는 이런 식으로 구성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안에 이제 자식 요소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 children을 선언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선언하는 건 똑같아요. 이제 여기다 패스를 줄 거고요. 자, 무비스에 저는 이제 동적으로 카테고리 이렇게 받을게요. 물론 이렇게 안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자, 패스는 무비스에 뭐 now playing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페이지는 now playing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넘겨주셔도 되는데 이러면은 이 now playing 페이지랑 사실은 탑레이티드 페이지랑 업커밍 페이지랑 보여주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그런 페이지를 4개를 만들어야 한단 말이죠. 그게 사실은 좋지는 않죠. 그래서 페이지 컴포넌트 하나 잘 만들어서 걔를 활용할 수 있게 저는 이렇게 선언을 해줄 거고 그리고 여기다 무비 페이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연결을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무비스에 한번 탑 레이티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봐볼게요. 경로가 뭐가 잘못됐는지 세로 고침을 한번 완전히 여기서 한번 세로 고침을 한번 해가지고 자, 로컬호스트 5173번 한번 켜주시고 자, FTSX 부분 가셔가지고 children의 패스 엘리먼트 이렇게 조금 하시고 슬래시 무비스의 탑 레이티드 이렇게 한번 해서 들어가면은 지금 아무것도 저희가 동작을 안 하거든요. 패스의 엘리먼트의 에러 엘리먼트까지 왔고요. children에 한번 줘볼게요. 여기까지 저희가 조금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 한번 조금 리팩토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무비의 카테고리까지는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쓸 때는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조금씩 리팩토링 해볼게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 사실은 제 눈엔 지금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슬래시 무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만약에 무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문제가 뭔지 알겠네요. 자, 어떤 게 문제냐면은 자, 라이브 코딩이 좋은 점이 이거죠. 뭐가 문제였는지 같이 할 수 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자식 요소를 보여주면은 이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이 자식 요소를 내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 자식 요소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홈페이지에서 어떤 거를 처리를 해줘야 하냐. 저희는 이 자식 요소를 보여줄 children을 보여줄 아웃렛을 선언을 해줘야 해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서 무비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자, 이제 영화에 대한 데이터들이 잘 나오죠. 자, 이거에 대한 아울렛을 저희가 조금 처리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일단은 최대한 그래서 콘솔을 조금 확인하는 게 좋네요. 사실은 모르면은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검색을 해보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좀 에러 케이스를 좀 찾아보고 조금 도전을 해보고 진짜 정 안되면 사실은 GPT가 요즘은 너무 잘 알려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처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한번 새로 고침해보면은 자, 이제 잘 동작하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저희가 이 이제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조금 처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아울렛이 어떤 역할을 하냐. 일단은 우리가 홈페이지를 조금 기준으로 한번 조금 봐볼게요. 자, FTS 가시면은 이 엘리먼트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이 아래 애들을 조금 보여주는데, 보통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레이아웃이나 이런 걸로 조금 처리해주는 게 조금 많기는 한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홈페이지에 그러면은 이 아울렛을 보여주는 것도 맞지만 또 어떤 거를 보여줄 거냐, 저는 여기다 네브바를 하나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컴포넌트에 네브바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 이제 이 네브바는 어떤 거를 할 거냐, 자, export const net바를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return div net바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넷바가 다 보이겠죠. 이 아울렛을 공용적으로 쓰는 애들한테는 다 보이겠죠. 자식 요소들한테는. 즉, 이 FTSX의 children들한테는 이 홈페이지의 요소가 항상 보이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레이아웃 폴더에 넣어서 홈 레이아웃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좋기는 한데, 일단은 한번 이렇게 대충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넷바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어떤 거를 조금 해줄 거냐면, 일단은 저희가 지금 카테고리 별로 다르게 보여주고 싶은 게 목적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어떤 거를 저희가 먼저 해줄 거냐, 이 부분 있죠. 업커밍 부분을 이제 동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줘요? 자, 콘스트 파람스에 유즈 파람스라는 거를 이제 리액트 라우터돔에 해주는데, 자, 얘를 한번 콘솔 로그에 찍어 볼게요. 자, 콘솔 로그 해주시고 파람스 이렇게 켜주시면은, 자, 이 카테고리 탑 레이티드 하는데, 자, 이게 어떤 거냐, 저희가 이 부분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해요. 자, 저희가 여기에 다이나믹 파라미터로 받을 수 있다. 근데 이름은 카테고리다 해가지고 이 자리가 항상 카테고리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객체 형태로 유즈 파람스를 통해서 제공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여기서 유즈 파람스에서 여기도 타입을 좀 주면 좋겠죠. 자, 유즈 파람스인데, 자, 여기가 카테고리가 들어오는데 스트링이다 이렇게 해주면, 이 정도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러면은, 자, 얘는 업커밍이 아니라 이제 파람스의 카테고리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새로 고침을 해주시면은 이제 탑레이티드에 대한 건데,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일단은 저희가 처리를 완료했고, 이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구조분해 할당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 있죠. 한국말이 기억이 안 난, 영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디스트럭처링 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구조분해 할당도 조금 처리를 해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넷바로 어떤 거를 해줄 거냐, 이제 조금 감이 잡히셨죠? 저희가 이 카테고리를 통해서 눌렀을 때 인기 페이지도 가고, 뭐 상영 페이지도 가고, 평점이 높은 페이지도 가고, 개봉이 예정인 페이지도 가고 하는 그런 넷바를 하나 간단하게 만들 거예요. 자, 어떻게 만들 거냐, 일단은 제가 조금 해주고 싶은 거는, 일단은 여기다 좀 클래스 네임을 좀 주고 플렉스 갭3 P4 패딩 정도 좀 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좀 해줄 거는 링크 태그를 통해서, 자, 이렇게 홈으로 갈 수 있으면은 이렇게 눌렀을 때 이제 홈으로 가지죠. 이런 처리를 좀 해줄 건데, 그러면은 얘도 또 링크에 이렇게 퍼퓰러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인기 영화 이렇게 누르면은, 자, 인기 영화에 관한 페이지고, 이렇게 하면은 상영 중인 페이지로 움직여지는데, 자, 지금 여기가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또 안 바뀌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은, 자, 이 카테고리가 바뀔 때도 이 유지 이펙트가 다시 실행될 수 있게 얘를 디펜던시에 제공을 해줘야 해요. 자, 이렇게 제공을 해주시고, 상영 중 누르면은 상영 중에 대한 데이터, 인기 영화 누르면은 인기 영화에 대한 데이터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조금 더 디자인 쪽이라기보다는 좀 UX적으로 내가 인기 영화면은 얘가 뭔가 다른 UX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UI. 뭐 진해지거나 색상이 있거나 그런 거를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컨스트 뭐 파람스는 유즈 파람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카테고리 스트링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여기 파퓰러에 맞으면은 매치가 되면은 그거에 대한 색깔을 바꿔줘도 되는데 이렇게 처리해줘도 좋으나 리액트 라우터돔에서는 조금 더 좋은 거를 제공해줘요. 자, 내부 링크라는 걸 제공을 해주는데 일단은 이거 보시면은 지금 4개의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얘가 그러면은 이렇게 또 4개가 추가되는 거잖아요. 코드가 반복되죠, 이 부분이. 이거 같은 경우는 매핑을 조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onst links라는 상수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자, 홈일 때, 그리고 인기 영화를 보여줄 때, 상영 중일 때, 그 다음에 아마 탑 레이티드일 때, 그러니까 얘는 평점이 높은 영화겠죠. 평점 높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업커밍 개봉 예정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얘를 싹 다 지워주시고요. 어떻게 할 거냐? 자, 어이구, 뭔가 코파일럿이 잘 해주는데, 자, 링스 맵 이렇게 돌아주고, 자, 얘도 구조분해 할당이 된 거예요. 원래였으면은 여기다 뭐 링크 이렇게 한 다음에, 아이고, 링크 이렇게 한 다음에, 아이고, 링크랑 뭐 인덱스 자리였는데 이 링크 자리를 구조분해 할당을 해준 거예요. to랑 라벨로. 자, 이렇게 해주고 인덱스는 안 쓰니까 인덱스 제거해주고요. 그 키는 to, 그리고 to도 to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클래스 네임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데,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 링크 태그 말고 리액트 라우터돔에서는 내부 링크를 제공해주는데 이거를 쓰면 뭐가 좋냐? 여기 클래스 네임에서 어떤 거를 반환을 해주냐? 이제 여기서 현재 경로들을 반환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액티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만약에 지금 내 경로가 같으면은 이제 액티브 상태면은 여기를 중괄호로 열어줘야겠네요. 리턴 중괄호니까 리턴 무조건 써줘야겠죠. 이제 액티브 상태면은 이제 텍스트가 이것도 그 친구가 좋아하는 색으로 할게요. 그리고 폰트 볼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텍스트 그레이 5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처리를 해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할 때, 자, 현재 이 경로에 맞으면은 이제 액티브 상태니까 그거에 대한 색깔을 이렇게 다르게, 물론 지금 여기 리렌더링 되는 부분이 얘를 눌렀는데 다 리렌더링 되니까 여기까지, 얘를 뭐 나중에 아마 10강쯤에 메모나 이런 거를 활용해가지고, 메모나 유즈 콜백, 유즈 메모들을 활용해가지고 리렌더링을 최적화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조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은 배워봤죠.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은 좋아요. 코드 깔끔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이제 서비스 같아졌어요. 페이지네이션도 잘 되고.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해줘야 하는 거는 어떤 거냐? 이제 얘를 눌렀을 때 영화에 대한 상세 페이지로 갈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줄 거냐? 그거에 대한 경로를 하나 더 만들어줘야겠죠. 자, 무비 패스 이렇게 하나 받아주고요. 여기서 어떻게 조금 처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냐? 자, 일단은 이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무비 아이디를 하고 엘리먼트에 저는 여기다 무비 디테일 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려면은 무비 디테일 페이지.tsx 하나 만들어주고, 이렇게 무비 디테일 페이지 하나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고 얘를 임포트 해주면은, 자, 이게 동작을 할까요? 자, 여기가 사실은 여기 자리죠. 근데 사실 이렇게 1, 2, 3이 들어가도 1, 2, 3에 대한 게 잘 들어와줘요. 근데 에러가 뜨는 경우는 이 1, 2, 3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정확히 카테고리에 대한 것만 들어와야 하는데, 얘랑은 사실은 우리는 얘가 now playing, upcoming, 뭐 popular 이것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컴퓨터 상에선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짠 이유는 now playing이나 popular나 이런 거 애들은 얘를 보여주고, 여기가 이제 숫자가 들어오면은 디테일한 페이지를 보여줘 하는데 얘네들은 멍청해서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처리를 해줘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popular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해주면 되겠어요? 이 무비 카드를 갔을 때 이 영화 컴포넌트를 눌렀을 때 파퓰러에 뭐 1, 2, 3 이런 페이지에서 상세 페이지를 보여줄 수 있게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그거 이동해주는 게 일반적으로 일단 두 가지 방식을 해볼게요. 자, 온클릭이 있고요.
그리고 window.location에 .href를 사용해가지고 무비에 뭐 무비 플러스 id, 그러니까 뭐 한번 그냥 예시로 해볼게요. 무비에 무비 플러스 id, now 뭐 플레잉에 뭐 무비 플러스 id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처리를 해보려고 해요. 자, window.location.href 이렇게 해주고, 자, 무비스의 무비 아이디인데 일단은 타입 에러가 뜨죠. is not a function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 한번 픽스 받아볼게요. 어떤 게 문제인지. 이렇게 제공을 해줘야 하네요. 그러면은 이걸 누르면은 이거에 대한 페이지인데 일단은 우리는 얘가 아니고 여기다 카테고리 아이디가 하나 들어가야겠죠. now playing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해주면은, 자, 이거 누르면은 새로 고침 해보시고 이렇게 누르면은 일단은 이러한 페이지로 뭔가 잘 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는 무비 쓰죠, 지금 보니까.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누르면은, 자, 상세 페이지는 잘 가지는데, 자, 여러분들은 여기 부분을 잘 봐야 해요. 자, 이거 눌렀을 때 여기가 지금 잠깐 X로 바뀌었죠. 그 말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한 번 더 다 받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을 레이지 컴포넌트를 쓰지 않는 이상 처음에 모든 자바스크립트 번들들을 다 불러와요. 그러니까 두 번 불러올 필요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다시 새로 고침이 된 거기 때문에 다시 자바스크립트 번들을 불러온단 말이에요. 불필요한 걸 하기 때문에 이제 리액트가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인 이유는 페이지가 바뀌더라도 우리는 페이지가 바뀐 것처럼 하지만 걔네들은 그냥 컴포넌트가 바뀐 것처럼 그냥 컴포넌트만 변경된 걸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주냐, 내비게이트라는 걸 제공을 해주거든요. 리액트 라우터 돔에서. 자, 내비게이트는 유즈 내비게이트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그럼 얘는 now playing에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가냐, 자, 내비게이트에 무비스에 무비 아이디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뭔가 뭐 무비점 카테고리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제공을 해주나요? 제공을 안 해주는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일단은 하고, 예를 들어서 now playing이 있다 하면은 뭔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카테고리들을 좀 제공을 해준다.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상세 페이지가 나오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알 수 있죠. 자,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const params,는 use params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콘솔 로그 params를 찍어 보시면은 이제는 두 개가 들어오겠죠.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여기서 새로 고침, 여기서 불러오는 게 아니죠. 자, 어디서 불러오냐? 이 무비 디테일 페이지에서 불러와야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use params를 통해서 params를 찍어보면은 이제 카테고리에 대한 정보랑 무비 아이디에 대한 정보를 불러오죠. 자, 그러고 어떻게 처리를 해줄 거냐? 자, 여기까지 가신 다음에, 자, 지금 저희가 필요한 정보는 여기도 저희가 렌더링을 해서 보여주고 싶으니까 하나 만약에 해준다면, 사실 저는 그래서 여기를 카테고리를 쿼리 파라미터로 넣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now playing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처리를 해주고, 이게 이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페이지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어떤 식으로 보여줄 수 있냐면은 뭐 124982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상세하면은 조금 더 URL 짜기가 편하겠죠. 지금 사실은 URL을 그렇게 좋게 짠 편은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한번 URL을 직접 바꿔보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필요한 거는 어쨌든 여기에 대한 카테고리가 좀 정확히 명시되는 게 좋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줄 거냐, 물론 이 상세 페이지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이 상세 페이지를 지워요. 카테고리를 그냥 안 받게 하고, 일단은 여기가 지금 무비스 이름이랑 이 무비 아이디랑 충돌 나는 게 조금 그런 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처리를 해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은
사실은 동일하죠.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유즈 파람스로 갖고 오는 건 맞고, 이 무비 카드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무비에 이제 무비 아이디로만 갈 수 있게 처리를 해주면은 이제는 저희가 이렇게 가면은 영화에 대한 상세 페이지를 받아올 수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해줄 수 있냐, 이제 TMDB에 가셔가지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사실은 저는 이제 다 알려줬기 때문에 제가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제 제가 아마 추가 미션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직접 해보라 하는 부분은 이제 어떤 게 될 것 같냐면요, 영화에 대한 디테일 페이지를 갖고 오는 건데, 이제 여기다 무비 아이디를 넘겨주면 되겠죠. 지금 만약에 238번이면은 자 보세요, 쇼생크 탈출이었죠. 이 영화 재밌죠. 자 278번이면은 자 이거 집어넣고 제가 한번 트라이잇을 해보면은, 자 이 278번에 대한 데이터가 갖고 오고, 얘는 가만 보면은 어떤, 얘도 일단은 뭔가 타입을 정의해주면 되겠죠. 이거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잘 정의를 해가지고 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를 좀 꾸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278번을 활용해가지고, 그러니까 278번을 활용한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 무비 페이지에서 이렇게 유지 이펙트를 호출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무비 디테일 페이지에서 이 URL, 여기 요청 URL 잘 보신 다음에 얘가 이제 이 자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파람스의 무비 아이디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했을 때 콘솔 로고 보시면은 파람스의 무비 아이디가 되겠죠? 그래서 파람스의 무비 아이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 아이디를 활용해가지고 유지 이펙트로 데이터를 호출한 다음에, 사실은 여기 페이지랑 똑같아요. 이 처리를 한 번 더 해주셔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꾸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조금 많은 것들을 배웠거든요. 사실은 이 정도 배우셨으면은 데이터 호출할 줄 알고, 지금 사실 겟 요청만 했는데 포스트 요청이나 이런 거는 아마 4주차부터 제가 직접 API를 아마 백엔드 서버를 제가 직접 구축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데모데이 환경에서 보실 수 있는 스웨거 문서라든지 이런 명세 문서들을 제가 제공을 해줄 거고, 그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도 조금 알려드릴 거니까 그렇게 조금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포스트나 푸시나 딜리트나 뭐 패치 이런 요청도 많이 해볼 수 있게 제가 좀 그런 것들을 워크북에 녹여낼 생각이니까 잘 따라오시면은 나머지 요청들을 쉽게 할 수 있을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려준 이 크리에이트 브라우저 라우터, 그러니까 리액트 라우터 돔에 있는 기능들 하고 이 정도만 사실은 아시면은 충분히 만드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어떤 서비스든. 그래서 이거 최대한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번에 조금 다소 양이 많거나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 번 만들어 보시고, 항상 이 강의에 의존하지 말고 다른 것들, 뭐 다른 API를 한번 호출해 본다든지, 뭐 직접 서버를 개발하실 줄 아신다면은 본인이 만든 것들을 한번 호출해 보신다든지, 그거에 대한 처리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서 많이 복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강의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이번 주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좀 강의를 깊게 알려드렸고, 세부 페이지들은 제가 아마 UI를 만들어 드려가지고 아마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고, 스타일링 같은 경우는 제가 알려드려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 사이트들을 뭐 클론 코딩을 해보신다던가, 아니면 뭔가 개발자 도구 같은 거를 켜가지고 다른 사이트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인스펙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꾸준히 여러 사이트들을 만들어 보면서 직접 스타일링에 대한 실력을 늘릴 수밖에 없으니까, 꼭 스타일링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제가 드린 UI도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스타일링 꼭 잘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 계시거든요. 스터디 할 때마다 그분들 코드 많이 참고해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스타일도 잘 만드셔야 데모데이 잘 하실 수 있으니까, 기능 구현만 재밌어 해서 기능 구현만 하지 마시고 스타일링도 항상 중요하게 꼼꼼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3주차 이제 아마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은데, 3주차에 다들 고생 많으셨고, 자 10주차까지 이제 3걸음 달려왔으니까 남은 7걸음 더 파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